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일입니다. 토요일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만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벚꽃이 이제 만개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벚꽃 축제는 이제 요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열리는데 지금 벌써 벚꽃이 만개해서 지금 오히려 벚꽃 축제하는 다음 주에는 벚꽃 다 질 것 같아요. 예, 뭐 비 소식도 있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 여기. 그러면 벚꽃은 만개하고 나서 비 오면은 바로 다 져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오히려 벚꽃 축제할 때 다 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때가 딱 타이밍이 맞으면 되는데 이 때가 잘 안 맞아요. 타이밍이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벚꽃이 핀다는 건 대충 알아, 이 시기에. 근데 이 시기에 정확히 벚꽃이 축제 기간 하는 동안에 피느냐? 근데 그건 또 그렇지 않아. 그죠? 예. 그렇다고 뭐 벚꽃이 뭐 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느낀 게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잘 보면요.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이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흐름을 정확히 타이밍까지 맞춘다는 거 그거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신만이 아는 거고 어쩌다 말해서 우연히 맞추면 그냥 우연히 맞췄다라는 걸 또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다 알고 있어서 맞춘 것 같이 그저 타이밍까지. 근데 그건 저도 역시 이쪽에서 해보지만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고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타이밍을 다 맞춰야죠. 아니잖아요. 우연히 하다가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 HN 얘기하는 거 보시면서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또 어떤 경우에 우연히 맞춘 건 우연히 맞췄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마치 뭐 다 예상한 것 같이 맞춘 것 같이 그게 더 거짓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시청자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 방송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반장이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대로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대로 적어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항상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저분들 지금 나오고 있네요. 6613님 그리고 653 하나님 그리고 909 하나님 되셨네요. 1번이 오늘 다 들어가 있었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이 반장 뭐 요즘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도 미운정, 고운정, 고운정 빼고 미운정이겠네 여러분들은. 그래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역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전화 받을 겁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원주의 현민이 아빠예요. 원주의 형민이 아버지? 예, 예. 형민이 아버지 반가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시요. 주식 경력은요?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그래요. 일단 형민이 아버님 먼저 그래요. 오늘 한 분이라 더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24,000원에 30%. 예. 코웨이. 예. 54,000원에 20%. 예. 강원랜드. 예. 24,000원에 35%.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우리 형민이 아버지. 그래요. 이 중에서 보통 거의 다 대형주 위주, 뭐 중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신 안전 위주로. 그래요.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종목. 강원랜드요. 강원랜드요. 비중이 제일 많긴 하네요. 그래요. 강원랜드 이 반장한테 오늘 통화가 되면 어떤 걸 물어봐야지 그러셨어요?
목표가와 손절가요. 목표가 손절가요? 어머나, 그 목표가 손절가는 아무도 모르는 건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우리 강원랜드가 제일 궁금하시다 그랬는데 강원도 원주에 사시니까 강원랜드를 사셨나 봐요. 그죠? 강원도 그룹이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 형민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제 생각은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네. 관광객도 늘고 예. 여행객도 늘고 네. 그랬으면은 강원랜드가 지금 작년 4사분기 흑자도 냈고 네. 맞아요. 올해 전망도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서 답답하고 이 반장님한테 진단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을 하시는 성향을 보니까 위험하게 안 하세요. 위험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네. 지금 왜냐면 종목에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성향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솔직히 저는 이렇게 형민이 아버님 같은 분들은 상담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형민이 아버님은 딱 맞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잘 몰라요 하는 스타일들이 계세요. 그거 아세요? 그 초보 운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뒤에 써붙이는 문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 문구래잖아요. 뭐 저는 지금 뭐 어쩌고 합니다. 뭐 저는 초보 운전들이 보면 센 문구들 많이 쓰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죠 형민이 아버지? 예. 네. 근데 그 초보 운전들이 써붙이는 문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래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이 문구가 뒤에서 봤을 때 가장 섬뜩한 문구래요. 예. 근데 오히려 저도 잘 몰라요라는 포트에 나오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근데 형민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장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통화를 해서. 형민이 아버님한테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형민이 아버님 강원랜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뭐 4분기에 흑자도 했고 못도 했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의 이 주봉이에요. 몇 년 동안의 주봉인데 이 주봉을 보면 어때요? 강원랜드 계속 이게 뭐 꼭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그죠? 잘 보시면요. 코로나는 어디서가 여기 잘 보시면 코로나는 여기 2020년 봄부터였잖아요. 그죠? 네, 여기 네. 2020년 이 봄부터 여기서부터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 강원랜드는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그럼 얘는 실은 코로나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봐야 될까요? 별로 안 봤다고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주가로는. 어떠세요? 다른 종목에 비하면 크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다 어려웠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얘 주가를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얘 주가를 보면요. 여기 2020년 여기서부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코로나가 여기서부터 터졌는데 보시면은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참 웃기죠. 오히려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오히려 주가 그러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강원랜드가 코로나가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가 타격을 입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가 흐름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팩트죠. 왜냐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다 끝났으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의 진짜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를 보면 실은 강원랜드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인정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선 여기에요. 그때 다 같이 잠깐 흔들린 거 빼고 그 다음 흐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강원랜드는. 근데 여러분들은 강원랜드가 이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주가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전혀 아니에요. 팩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오르고 떨어지고 뭐 그래요. 그거는 뭐 그러지만 최소한 오르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거의 핵심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말하는 지론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형민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형민이 아버님 같은 경우엔 실은 강원랜드 같은 주식은 저는 오히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민이 아버지한테. 형민이 아버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 나오죠.
아닌가요? 아마 형민이 어머님 강원랜드 제가 가져가라는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속으로? 전혀 아닌가? 그래요. 저 혼자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은 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도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단순한 거에 항상 당하세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좋은 걸로 막 이렇게 그게 버블이든 아니든 막 보여주면은 거기에 홀딱 빠지세요. 그리고 이게 과열되어 있는지 안 과열되어 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볼 생각도 안 하세요. 나 지금 당장 들어가서 몇 푼 벌어. 그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벌어질 무서움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자기 몸통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술래 안 본다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 문틈에 자기 혼자 머리 박고 있어. 나는 술래가 안 보이지. 근데 술래는 내 몸통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기 혼자 틈새 머리 박고 나 술래 안 보이니까 나 괜찮지 이러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니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따가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될 주식이 안 가져갈 주식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물어보시듯이 그것만 딱 알고 자판기 하듯이 그러면 백날 가도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막말로 목표가 얘기할게요. 제가 목표가 말한다고 그 목표가가 진짜 이반장 말은 신의 말이야.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잘 안 좋다고 하는 것 중에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버블로. 내가 좋다고 하는 것 중에 얼마든지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서로 질문과 대답이에요. 제가 강원랜드를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핵심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랜드 제가 이렇게 지금 실은 코로나 동안에 실은 이 주식이 빠진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강원랜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 안 좋았던 주식이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계셨을 겁니다. 왜? 매스컴에서 항상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근데 이 반장이 왜 이걸 들고 가라고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은 왜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할까? 지금 이거 주가 이런 힘든 모습 안 보일까?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이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주는 외국에서 죄악주라고 부릅니다. 예, 쓰인 죄악, 범죄 들어갔듯이 죄악주라 그래요. 그래서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악주라 그래요. 근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외국 시장이 비슷하면서도 틀린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 같은 경우는 죄악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죄악주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제가 그 말씀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형민이 아버님도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되게 많이 기울었어.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이 돈이 몇마지게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사님 어마어마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졌어. 그렇게 얘기할 때 거의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아니죠. 노름에 빠져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그겁니다. 우리 집안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우리 집안 기울어졌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라는 멘트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움 여러 가지 그거는 얘기하지만 실은 그래도 이 강원랜드라든지 이쪽 관련된들 이런 카주라든지 이런 애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애들은요 벌써 실적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이미 능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모이기서 하시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겁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단지
예를 들어서 외국 카지노주하고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폐광기금이나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은 나라에서 무조건 너희 우리가 허락해줘서 장사 잘 되는 거니까 니넨 쉽게 말하면 노름하는 회사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니네 매출에서 몇 프로 가져간다 그러면 군말 하지 말고 내놔. 강원랜드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게 그겁니다. 실은 강원랜드는 뭐 코로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코로나를 보여드렸던 거, 코로나 때문에 발목 잡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은 주가 흐름 보면 아시잖아요. 강원랜드의 가장 큰 적은 정부에서 너희 쉽게 말하면 노름, 야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인데 노름을 허락해 주는 그건 유일한 곳이니까 내국인이 할 수 있는 니네 매출에서 이만큼 가져가도 할 말 하지 마. 이게 강원랜드를 가장 발목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강원랜드에 있어서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져가는, 가져간다는 표현은 건데, 하여튼 뭐, 허락해준 대신 그만큼을,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사회를 위해서 쓰는, 어쨌거나 나라가 가져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매출의 뭐 절반, 3분의 2 가져갈까요? 그럼 강원랜드 회사 하나만 망해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라에서 아무리,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두한, 그런 분들 나오던 영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뭐 100만 원이란 매출 올려. 그러면 100만 원을 다 받아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많이 받아가도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아가든 30만 원을 받아가든 하지 무슨 70, 80, 90만 원을 다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봤을 때는 강원랜드는 이미 정부에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에 몫이 차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 강원랜드에 있어서 더 이상의 특별한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봉을 안 보여드리고 있고 계속. 큰 흐름상에서 강원랜드에 있어서 그렇게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을 크나큰 악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강원랜드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도 알겠지만 한번 주봉으로도 보세요. 상장 이래로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에 제일 저가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매출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이제 더 이상 돌발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잠깐 우리 칠판으로 한 번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칠판 얘기해가지고 이 전에 쓰는 게 여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쓰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건 있어요. 악재와 악재 물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그런데 악재가 이제 너무 많이 계속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욕 먹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욕을 해. 쇼킹해. 와, 이 사람이 이런 욕을 하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욕을 한다고 칠게요. 그 사람이. 그럼 아이고 얘 좋은 사람이지만 계속 이런 욕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센 욕이 나와도 어때요? 욕 한 번 또 하네. 이러고 넘기지. 어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욕을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습성이 붙어버리면 습관. 어떻게 보면 이거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습관. 이게 붙으면 더 이상 악재는 악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주식시장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은. 왜? 지금 현재 악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시장이 리바운딩 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리바운딩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도 그래요. 이건 뭐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이따가 강의 때 얘기하겠고 중요한 건 뭐냐? 강원랜드도 바로 이거란 소리예요. 지금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안 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면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진다는 게 오히려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강원랜드는 길게 가져가시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신 분한테 오히려 기회의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빠지면 도망가십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고요. 아니 저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오히려 도망가 버리세요. 도망가 버리시고 없어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고 난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해 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열리는 종목은 도망가고 위험한 종목에는 오히려 불나방같이 덤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민이 아버님도 제가 이 주식은 오히려 가져갔으면 하는데요 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이 반장이 이거 바로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목표가가 얼마인가요? 목표가 제가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목표가 말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가 맞나요? 그거 못 맞춘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이 반장 실력이 목표가 그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매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요 제 전 재산 드릴게요. 진짜로. 그거는 여러분들 맞출 수도 없는 분더러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원랜드는 오히려 들고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한 24,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코로나 때 진짜 그 여객 수요, 이 여객기들 화물로 뜯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대한항공도 특별히 이제 이러고 나서는 힘든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굳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강원랜드는 들고 가라고 말해도 대한항공은 굳이 뭐 이 가격에서 사셔서 뭔 얼마나 큰 영광을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제 보세요. 강원랜드는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코웨이도 비슷하게 보여요. 주봉을 보죠. 근데 코웨이는 전 들고 가란 말 안 합니다. 왜냐? 얘는 그렇게까지 큰 비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들고 가라?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이 빠지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가져갈 이유가 있으면은 전 무조건 가져가라 그러지만 가져갈 이유가 없으면 그 주식이 싸다 그래서 가져가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다는 생각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 코웨이 같은 주식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팔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이 종목은 들고 가서 그렇게 큰 영광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런 종목 들고 갈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형민이 아버지한테 강원랜드 한 종목만 들고 갔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민이 아버지 하여튼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분당에 있는 가천대학교, 옛날에 경원대학교죠. 경원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예술대학교 간에 이간에 예음홀이라고 있대요. 여기 이렇게 제가 빌린 이유는 솔직히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분당에 저번에 했을 때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강의장이 모자라서 힘들어서요. 일부러 굉장히 큰 데로 빌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껏 오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껏 오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드리는 건데 제가 솔직히 요즘은 굉장히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예, 여러분들한테 꼭 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제 스스로가 저를 깎아먹으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날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저 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얘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난 게 그거예요. 어떤 부분을 마지막에 해드릴까? 그래요. 그냥 내 얘기하자. 무슨 얘기? 제가 진짜 실전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용하는지 팁, 그냥 내가 하는 것 중에 일부 그냥 한번 나눠보자. 예, 뭐 종목이나 업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실전에서 그것들을 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해보자. 재미로. 예,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고 강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되고 뭐 큰 뭐 메시지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신 만큼 그 이상의 거를 전 여러분들한테 뭐 드려보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데선 이런 말 못하죠. 그런데 큰 데기 때문에 마음껏 오십니다.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즐겁게 강의해 보려고요. 다음 주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분당입니다. 1시부터.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송파의 유정아 누구요? 지연이 엄마입니다. 지연이 엄마? 예, 지연이 예, 반가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이는 숫자로 생각하고 예, 46년 뱅출생으로만 기억합니다. 아유, 예,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우리 지연이 어머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지. 그렇잖아요. 숨을 먹어도 맨날 부정적인 생각에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70, 80 드셔도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누가 더 젊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뒤에 말한 부분 그런 분들이 더 젊은 것 같은데. 숫자. 예, 맞아요. 그냥 숫자일 뿐. 우리 지연이 어머님. 그래요. 우리 지연이 어머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IMF 때 한 3억 잊어버리고 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어요. 저희 방송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희 방송 3년 되신 분이면 어떤 포트 갖고 있나 한번 봐야지. 그래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이어 플로우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24,000원, 비중이요? 20%. 또 있나요? 예. 예, 불러주세요 그냥 쭉. 예. NC 소프트 예, 매수가 얼마요? 422,000원, 예, 비중. 30%. 예, LG전자 예, 113,900원, 예, 10%. 예, 현대글로비스 예, 161,800원, 예, 5%. 예. 일단은 보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다면서요. 그럼 뭐 물어볼지가 뻔히 보이네. 제 눈에. 예. 예. 뭐가 궁금하셨어요? 저희 방송 보고 돈 잘 벌고 계시네? 예.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나 네 방송 안 봤어.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 방송 보고 지금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이 반장님 말씀 듣고 그 접착제 또 그렇고 또 국민 의료에 또 해당되고 또 제2의 접착제도 당뇨 접착제도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걸었는데 뭘 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오플로우 말한 가격보다는 꽤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예, 그때 22,000원에서 딱 토요일 날 지나고 나니까 올라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지금도 말하지만 지금도 하지만 지연이 어머님 예를 들어서 제 방송을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이오플로 저같이 얘기해주는 사람 방송에서 한 명도 없었죠. 예. 솔직히 왜냐면 몰라서 못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거는 탐방 갔던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플로워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반장이 무슨 제 무료 방송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면 하세요. 이런 걸로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 그런 걸 하질 않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진짜 우리 지연이 어머님 어떻게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없었죠? 예. 진짜 다 지연이 어머님 돈이지. 아닙니다. 이 반장님 덕분이죠. 아니. 그렇다고 떡 사줄 것도 아니잖아. 자기 돈이 진짜. 사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연이 어머님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얼마든지 틀린 얘기도 하고 맞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기 거를 만드신 지연이 어머님이 잘하신 거야. 이거 지연이 어머님 몫이고 감사합니다. 제 몫은 없어요. 진짜. 근데 이어플로 같은 경우에 그때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어플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나 저는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거 숫자 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약 5억 명이에요. 5억 명. 예.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이오 패치 때문에 얘는 워낙 히트 쳤다가 이오 패치 그다음에 빠지고 나서 그러는 건데 이오 패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아마 시청하신 분하고 얘기하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서 알았을 거예요. 이오 패치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오 패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붙이는 거 얘네가 후발주자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미국의 회사가 더 먼저 하고요. 걔네가 더 많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5억 명이라 그러거든요. 당뇨병 환자를. 5억 명 중에요. 이렇게 인슐린 주사나 이런 걸 맞아야 되는 사람이 약 3,300만으로 잡습니다. 3,300만. 굉장히 많죠? 예, 우리나라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좀 안 되게 3,300만이 이걸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슐린 주사 직접 이렇게 막 배에 놓고 이러지 않고 그냥 이 패치로 맞는 사람은 약 130만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패치로 그러니까 귀찮게 자기가 맨날 시간마다 이거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안 낳고 그냥 패치로 편하게 맞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전체 당뇨병 주사 맞아야 되는 사람 중에 절반이 패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 중에 진짜 패치를 하는 분들은 5%밖에 안 돼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몰라요, 이런 거 잘.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의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오 패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이오 패치가 단점이 있어. 가격이 비싸네. 가격이 비싸면 이건 대신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주면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근데 의료보험이 이제 점점 되는 분위기예요. 네, 의료보험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오 패치 X라는 게 이제 나오면 너무너무 편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오 패치 X 그때 잘 들어보셨죠? 뭔지. 예. 쉽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편한 게 이제 내가 뭐 시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췌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췌장, 당뇨는 췌장에서 나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혹시? 췌장에서 이거 주잖아요. 그게 안 돼서 당뇨 걸린 뭐 요인이 많지만 그게 해서 그 대신 인슐린을 주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오 패치 X 같은 경우에는 췌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알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인슐린 이걸 줘야 되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루에 뭐 3번, 4번이 아니라 알아가지고 용량을 지금 예를 들어서 10이 모자르네? 그럼 10을 쭉 하고 줘. 또 몇 시간 뒤에 20이 모자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행동하면 돼. 그냥 이거 붙이고 가만히 그냥 난 내 생활하면 20이 모자라네? 그럼 20을 쭉 하고 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오 패치 X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내년 정도부터 사실상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하고 나버린 다음에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삑 하고 솟았어요. 주봉이 벌써.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반장이 뭐 말한다고 해서 그 주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보면서 투자라는 걸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막 비싼 주식 막 서로 꼭지 잡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제 무너지지? 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 20%, 30% 수익이 가는데 야 이거 무너지는 순간 이거 다 깨지는데 누가 봐도 비싼 거 자기들도 알거든. 근데 그런 주식 사고 아이고 마음 졸여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게 뭐 지금 당장 돈이 크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전 몰라요, 솔직히.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매력들이 있고 주가가 비싸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라는 측면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뭐 이 반장 아시잖아요. 이 반장 스타일 어떤 건지. 이게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이오 패치 X의 시장성이 없어져요?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 올라 있다라고 해도 전 특별히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생각은 바꾼 건 없어요. 왜냐? 이오 패치 X가 나오고 이제 의료보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는 긴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주봉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하고 나서 하락을 이제 끊고 올라가는 추세는 되는 건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이렇게 보일지 아니면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흐름은 이제 다 깼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다. 근데 그 새로운 국면의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라면 그냥 요 정도 분량이면 한번 더 가져가 보셔도 내려가더라도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그래요. 어떻게 좀 풀리셨어요? 전화해서? 네. 근데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유상증자에 대해서 네네네 뭐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그거 내용은 저는 기본으로 그렇게 뉴스 같은 그런 데 뜨는 거 말고 이 반장님이 아시는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전 유상증자의 그런 아주 내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알 수 없어요. 예, 그런 것까지는 내부자가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제가 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았다고 칠게요. 그걸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저 방송 규제 먹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내용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지장이 있는가 그러니까 싶어갖고. 회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 뭐 어떤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는 꼭 나쁜 유상증자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요즘 시장도 이제 그런 건 바뀌었죠. 예전엔 유상증자 좋은 애, 무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나쁜 애, 무상증자 좋은 애 공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유상증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유상증자가 회사가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래서 하는 유상증자는 좋은 유상증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NC소프트 예, 같은 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이거 갖고 계시면은 결국 나중에 조금이라도 수익은 나겠지만 저는 솔직히 NC소프트라는 거 굳이 싸다라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 항상 캐스천을 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그렇게 눈에 뭐 보이지 않는 종목을 저는 싸다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싼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 이걸 30%나 들고 갈 주식 글쎄요. 뭐 매매로 뭐 나중에 5% 10% 먹기 뛰게 하겠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들 있어요. 전장 쪽이 워낙에 얘가 그 잘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LG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추세는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한 11만 4천 원 여기 매수가 근처인데 이거 10% 정도인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요 가격이면 한번 가주는 가보세요. 예, 더 이상 비중은 태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찍고 올라와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들은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LG전자 특히 이 전자장비 쪽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쪽의 성장 가능성들을 굉장히 크게들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니까 이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정도는 한번 들고 가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요거는 지금 어차피 잘 보시면은 올라가서 조정받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이 그냥 딱 봐도 이 선이 어때요? 빨간 선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 느낌이 받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15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14만 이게 15만 원 정도 되니까요. 14만 한 5천 원, 14만 3천 원, 4천 원, 5천 원 이 근방이 깨지면 얘는 일단은 손절하고 관심 일단 당분간은 끄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경기도 분당 가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안에 예술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교들 단과대가 있잖아요. 그 예술대학 이관의 예음홀이라고 거기가 한 600명이 더 들어간 자리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뭐 오고 싶으신 분들 그쪽에 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오늘 제가 좀 부담 안 가지고 강의할게요. 그래서 뭐 진짜 제가 제가 실전에서 예전에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그냥 뭐 오늘 아마 그런 팁을 드리는 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실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종목이나 업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떻게 실전에서 쓰는 건지에 대해서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할 테니까 뭐 그냥 오늘 편하게 하려고요. 그냥 뭐 와서 편하게 듣고 저도 그냥 편하게 하고 강의에 스트레스 오늘은 없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반포에 사는 지호 할아버지입니다. 지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연이 할아버지요? 지호. 시호 할아버지?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그러셨구나. 9입니다.
예. 저 수화기를 조금만 띄워주시겠어요, 입에서? 예, 왜냐면 그러면, 예. 약간만 수화기를 띄워주세요, 입에서. 예, 그래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어할아버지? 한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어이구, 좀 되셨구나. 그래, 일단 먼저 시어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청담 글로벌, 아이고, 청담글로벌 매수가 얼마예요? 12,600원, 12,600원, 비중이요? 25%입니다. 예. 다음으로 맥스트, 아, 맥스트, 예. 예, 15,200원, 예. 비중 20%. 예. 다음 네이버, 예. 207,000원, 예. 비중 25%입니다. 예. 예,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호 할아버님은 어떤 게 이 반장한테 궁금하실까? 이 세 종목 근데 중에 저를 청담 글로벌이 말입니다. 아, 청담 글로벌.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이걸 좀 비중을 실어봤더니 영 오르지 않고 그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 대해서 이 반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네, 이게 오해가 제가 왜 일어나면 지금 아마 청담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청담글로벌의 아까 리오프닝도 솔직히 청담글로벌이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그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지점도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 그 화장품 회사들 중에 대형사도 있지만 작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외국이나 이런 외부로 팔려면은 자기네가 판매망 자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애들 화장품 주로 많이 팔아주는 애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그 판매망 뚫고 가지고 그 판매망 가지고 그런 거 팔아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리오프닝 얘기하셨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걸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 전 오히려 그게 오해라고 봐요. 왜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화장품 자기네가 판매망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 판매망이 주로 어디 갖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 쪽도 있고 세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국에 치중돼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얘는 중국의 월등히 높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얘네는 솔직히 중국 장사가 잘 되면 올라가고요. 중국 장사 안 되면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K 문화 K 팝 문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하고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류가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이미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한류 문화가 들어가면 걔네가 우리 문화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걔네 우리 거를 들어가면 우리 물건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옛날 버전이죠.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젠 중국 애들이 걔네들 거를 써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건 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어요. 요번에 어떤 모 기관에서 우리나라 이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어딘지를 설문조사했대요. 근데 어딘지 아세요, 1위가? 압도적으로? 중국 아닙니까? 예, 일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로 다 나오는 팩트들이니까.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민들이. 그러면서 중국한테 물건을 팔겠대. 그럼 걔네는 바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거부감 갖고 있는 거 걔네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럼 걔네는 우리 물건 그렇게 아이고, 한국 거 이러면서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는 게 그거야. 우리는 얕다고 생각하고 쟤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약으면 쟤네도 얕고요. 같이 약은 거지. 우리는 그런 거부감 갖고 있으면서 중국한테 우리는 이런 소비쟁이 이런 거 아직도 니네 우리가 주는 거 니네 우리 거 따라해. 우리 거 써. 지금도 보면 애널리스트들 그걸 보면 대부분 베이스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걔네들이 우리 거 안 써줘요.
안 써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 갖고 있고 그런 뉴스들 걔네들한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한국 거 계속 써주고 앉았게? 자기네들 지금 소비재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안 써줘요, 안 써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안 그래도 이 청담 글로벌 좋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이 주가가 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왜 못 올라가냐? 전 못 올라간다고 봐요. 왜?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중국이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물건 안 써줘요.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감정 안 좋은 거 걔네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소비재도 뭐 차이가 나 우리하고 걔네하고 기술 격차. 죄송한데 지금 중국 화장품 회사들 이제 기술 격차 우리하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기 걸 쓰지 우리나라 걸 그렇게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뭐 유통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와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청담 글로벌 별로 안 좋게 보여요.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반장님 이거 신규 상장 패턴상 좋은 패턴이잖아요. 맞아요. 현재 신규 상장 패턴상 좋은 패턴이라는 건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안 좋게 보냐.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다른 애들은 얘는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좀만 찾아봐도 다 아실 거예요. 얘는 흥행 실패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흥행 실패를 해서 얘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거품이 없습니다. 워낙 거품이 빠져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트 모양은 꼭 굉장히 신규 상장 패턴의 아름다운 모양같이 착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처음 상담할 때 그랬죠. 얘는 착각을 주는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실은 아까 중국 부분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두 부분 때문에 청담 글로벌은 진짜 개인들이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워낙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투자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보이는 종목인데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오인합니다. 왜? 중국 부분 때문에. 중국을 오인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이게 차트 모양이 좋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흥행에 워낙 참패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 가격이 워낙에 별 볼 일 없는 가격으로 출발했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담 글로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빨리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건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맥스트인데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맥스트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갈지는 글쎄요. 뭐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그건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같이 보이는데 더 빠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쪽 관련해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하고 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 됐던 위직 스튜디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오플로 같이 탐방 갔던 이야기 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심지어 위직이 뭔지도 잘 모를 때 제가 몇 번을 상담을 하면서 제 탐방 갔던 얘기하면서 위직이 이런 회사고요. 이거 되게 신기하고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여러분들 재롱잔치로 봤을 거예요. 근데 재롱잔치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거라서 차마 뭐라고 얘기 못하고 그렇게만 힌트를 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그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바닥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고도 다 놓치신 겁니다. 엄청나게 돈 벌 기회를 제가 제공해도.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쪽 관련해서는 저도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탐방을 다녀본 사람이라서 이쪽 관련이 이제 올라와서 이게 싸다 이렇게는 솔직히 저 잘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차트상으로는 싼 것 같이 오인해 보일 수 있는데 글쎄요, 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항상 지금도 때가 아니라고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거 20만 7천 원 지금 이 매수가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이 가격이 비싸 보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연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시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거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비중이면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시어 할아버님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그렇으면 다행이고요. 그래 시어 할아버님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꼭 주세요. 이 반장님.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예.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가장 중요한 거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이거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뭐는 사지 마라? 소수내는 사지 마라 그러죠. 예. 소수내만 안 사도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순 것만 사지 마세요. 소순 거 좀 더 먹겠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 보면 다 소순 거 사서 망했지. 예. 안 소순 거 상해서 망한 사람은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개인들 망한 사람들 거의 다 소순 거 사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개인들 무조건 소순 거는 사지 마라. 소순 거는 누가 사라? 너나 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지 마라.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도 성남 가천대학교 안에 있는 예음호를 갑니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오늘 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부분에서 일부를 팁으로 드리는 거는 처음일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와서 편하게 듣고 편하게 가시고 저도 편하게 하고요. 오늘 강의는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잠깐 차트를 비춰주시면요.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이죠. 이게 코스닥인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분명히 올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월 2일인가 2일에 첫 방송에서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 하나 합니다 그랬어요. 올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말이 연초보다 1이 높아도 높은 시장으로 끝날 겁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도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죠. 저는 뭐 제가 말한 거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한 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틀리더라도 저는 그럼 그때 가서 인정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제가 벚꽃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그죠? 제가 재작년이었죠. 2021년도 4월 달 그때도 벚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때는 벚꽃 축제를 못했죠. 모이질 못해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4월 달, 5월 달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는 여러분들 위험해 보여요. 시장이 다른 사람들 그때 다 뭐 3,000 몇백, 500 넘어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럴 때예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시장이 이때였어요.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벚꽃 축제 할 때가 이때였어요. 전혀 뭐 누구도 눈 하나 꿈쩍 안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쟤는 뭔데 시장이 계속 빠진대? 쟤는 왜 저래? 맞아요. 계속 놀림도 많이 받았죠. 왜? 그리고 나서 시장 계속 조금 더 올라가고 뭐 빠질 기미도 안 보였고. 근데 제가 그때 하면서 했던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였냐? 요번에도 저 아는 분들한테 글 드릴 때 제가 그런 글을 드렸어요. 2021년도 벚꽃 축제 할 때 그 생각을 들었어요. 내년에 이 벚꽃이 다시 피었을 때는 지금 내가 한 말들이 느껴지고 굉장히 그때는 개인들이 힘들어질 텐데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그 다음에 벚꽃 축제가 필 때는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 이겁니다. 전 지금도 이번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벚꽃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지면 그게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현 상황에만 몰두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다가올 위험이 왜 안 보일까? 다가올 어떤 뭐가 왜 안 보일까?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요즘 방송하는 거에 많이 회의를 갖고 있는데 방송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솔직히 뭐 유튜브 하는 분들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 참 가관도 아니게 부채질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마다 항상 나중에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죄송한데 재작년에 그렇게 펌프질하던 분들 죄송하다는 말 없이 그냥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글쎄요, 전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말에 어떻게 무게를 둘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저도 얼마든지 틀리고 하는 건 인정하는데 글쎄요.
내년 이때 제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일산에 사는 선영이 엄마입니다. 선영이 어머님.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25년 됐습니다. 아우, 오래 하셨네? 우리 선영이 어머니.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DP하고 UNEW 아, 예. 각각 얼마에, 몇 프로 갖고 계세요? 50%씩. 어이구. DP 50% 1,500원. 예. 뉴 50% 6,620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갖고 계시네. 근데 주식을 25년이나 하셨다며요. 네, 주식을 25년 한 분인데, 포트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궁금하세요? 전 오히려 25년이나 하셨다니까, 오히려 지금 더 궁금하거든요. 예, 솔직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궁금하세요? DP가 궁금해서요. DB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에 있어서? 25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선영이 엄마 생각이. DB에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반장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고점을 찔렀거든요. 네. 52주 고점을 찔렀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뭐. 근데 솔직히 주식 25년이나 하셨으면 얼마나 갈지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야 물론 다 없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25년 했지만 이제 많이 돈을 많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이고. 예. 속상하시겠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로 좀 만회하려고 좀 그랬거든요. 이건 솔직히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DB를 보면 DB가 왜 올랐습니까? DB가 왜 올랐어요? 어제 뭐 소식이 있어서 올랐죠. 소식이 무슨 소식이 있었을까요? DB DB 올린 이유가 하이텍하고 같이. 네? 뭐요? 네. DB 하이텍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올랐나요, DB가? 그거는 솔직히 아니죠. DB 왜 올랐어요? 지금 남매 간에 지금 경영권 분쟁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올랐지 무슨 DB 하이텍 때문에 올라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DB는요, DB 하이텍 때문에 올랐다는 건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네. 남매 간에 서로. 예. 네.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DB는 실은 워낙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어떤 회사 하나를 찍었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요번에 경영권 분쟁의 대표적인 회사였죠? 어떤 회사예요? SM 주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SM 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볼게요. 14,000원, 그러니까 14만 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나 이럴 때 사신 분들이 SM의 끝이 어딜지 알았을까요? 이거는 지분구도 경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분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12만 원에 사신 분들을 최소한 12만 원에 샀으면 어떤 생각 갖고 샀을까요? 이 회사 2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 않았을까요? 네. 5% 10% 먹으려고 샀을까요? 아니죠. 뭐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 왜 그럴까? 지분 끝!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목표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게 DB 예를 들어서 뭐 더 저도 몰라요. 진짜. 왜? 지분구도 붙으면 25년이나 하셨을까 아시잖아. 제가 그래서 25년 하신 분이 이 질문을 왜 하지?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특히나 뭐 14만 원, 15만 원 갔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요 당시에 썼던 레포트들 보십시오. 뭐라고 썼는지. 앞으로 더 올라간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게 썼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분 끝나니까 그냥 계속 꽂고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소순 종목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벚꽃 필 때는 제 말이 제발 틀려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힌트를 드리죠. 왜?
이때는 여러분들 SM 사신 분들 이때는 이게 빠질 거라는 거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DB도 마찬가지예요. DB 여기서 꺾일지 더 올라가서 꺾일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지분 구도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어떻게 꺾일지 모르는데 보세요. 지금 이런 주식에 50%를 들고 계세요. 지금도 그랬죠. 25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랬죠. 네. 제가 우리 선영이 어머님한테 아프더라도 이 소리를 묻고 싶어요. 25년 동안에 돈 잃으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나중에 딸 기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이 우리가 자기가 발전해서 실력을 갖춰놔야지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0년에서 돈 잃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좋아요. 25년 하시면서 뭘 배우셨을까요? 저는 지금 선영이 어머님한테 묻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25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식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25년 동안에 그냥 시간 보내신 거지 주식을 한 게 아닙니다. 선영이 어머님. 그리고 더군다나 뉴 종목도 마찬가지야. 뉴 같은 경우에도 이걸 50% 사셨어. 이거 왜 사셨을까? 이거 요번에 저것 때문에 이거 뉴가 왜 요번에 잠깐 올라가다 말았을까요? 슬램덩크 때문이었죠. 근데 뉴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에는 뉴가 아주 날리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주봉 보여드릴게요. 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주 날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봉 월봉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날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별 볼 일 없이 오히려 주가가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은 50%를 이게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종목 50% 들고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50%씩 사셨다는 건 자기가 승부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승부? 예를 들어서 취미는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골프 선수가 취미야. 주말 골퍼야. 아니 뭐 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세계 프로야. 프로는 못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선 탈락하면 상금을 못 받아요. 거의. 그럼 굶어요. 예를 들어 주말 골퍼가 오늘 좀 골프 망쳤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하하. 프로들은 그게 안 돼요. 망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프로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50%는 주식으로 얘기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분들 보면 주식만 50, 60, 70% 그분들은 뭔지 아세요? 5% 산 분하고 틀려요. 10% 산 분하고 틀려요. 50%는요. 그거에 목숨을 걸었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에서. 근데 목숨을 장난으로 거세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돈 벌 욕심 때문에 좋아요. 50%, 60%, 70% 사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가니까 뭐 이거 막연히 가겠죠? 아니 뭐 잘 몰라. 그런데 목숨을 거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선영이 어머님 지금 선영이 어머님은 주식 25년 하셨지만 일단 주식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이 상태에서 25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가도 선영이 어머님 돈 벌 일 영원히 없습니다. 이 자세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좀 아프게 얘기했는데 선영이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요. 선영이 어머님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가시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도 주식 갖고 돈 벌 일 없어요. 선영이 엄마. 그래서 진짜 주식 갖고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짜 제 말 믿어보고 진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세요. 선영이 엄마. 저희 방송.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셨죠? 하여튼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선영이 어머님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충원은 다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화해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한 명 더 바로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 사는 김지은. 김지은님 반갑습니다. 지은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7살이요. 주식 경력은? 공부한 지 한 1년 좀 안 됐고, 시작한 건 코로나 때 그때 그래요?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와 주식 시작한 걸 따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은님,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말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 전에 그냥 막연히 하다가, 그죠? 네네.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라고 기준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그때 1년 한 작년 여름쯤에 이 반장님을 처음 알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떤 걸 봐도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잘하셨어요. 그래요. 공부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아유, 그래도 그 정도라도 발전이에요.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막, 누가 사라 그러면 샀다. 잘하셨어요.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은님? 우선 사만 네트워크스 2,800원 10%. 예.
나노 신소재 36,000원 10%, 네. OSP 6,980원 10%. 네. 일단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사마 네트워크스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가 나노 신소재가 지금 저기하고 틀리네. 얼마예요, 매수가가? 네, 36,000원. 36,000원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막 코로나 다들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 이제 1년 반 전에 사놓고 그냥 계속 냅뒀었던 건데 이야. 근데 주식- 말이 10%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이게 네. 기분 좋다. 이렇게 해야 주식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주식. 아, 근데 그래요. 궁금한 건 딴 네. 거예요. 궁금한 건 어떤 애예요? OSP요. OSP. 네. OSP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OSP는 제가 작년에 우연히 IR을 보고 알게 된 어. 회사인데 예.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본 매력 포인트들이 이제 많은데 네. 이게 아직 제 실력을 못 믿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지 반장님 생각이 포인트가 뭐야? 궁금하고. 그럼 오히려 이러면 내가 거기에 딱딱 해줄 수 있어. 도움. 우선은 이제 ODM이랑 PB 제품이 주력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플랫폼도 네. 확장하고 뭐 햇셀케어도 연구하고 네. 있고 근데 뭐 특허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저한테는 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니 제 눈에만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나만 좋게 보이냐? 그죠? 네. 그리고 아, 이제 근데- 신규 상장인데 제가 아직까지 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규 상장 패턴을 100% 이해를 아직 못하고 그거 100% 이해하면 큰일 나죠. 아직은 이해 못하죠. 그 정도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그래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게 말씀 잘하셨는데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 OSP라는 애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강아지 사료나 이런 네.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네. 뭐 강아지 사료 하는 회사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얘네가 뭐에 강점을 갖고 있냐면요. 강아지 사료 중이나 뭐 고양이 사료 중에도 얘네가 주로 하는 게 유기농 가지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할 때도 저도 그렇고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가 상장을 하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료 그러니까 뭐 개 사료니 뭐 이렇게 뭐 고양이 사료니 이런 거 하는 오로지 그것만 하는 회사 중에는 얘네가 첫 번째예요 상장한 거. 왜냐면 다른 회사들 하잖아요. 뭐 할인도 하고 뭣도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 닭고기 하면서 사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사료 그러니까 오로지 온리 그것만 하는 애들 중에는 얘네가 상장 처음 한 회사예요 실은 OSP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를 되게 재밌게 봤던 회사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있죠.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결국 제가 시간 때문에 핵심은 얘기할게요. 이 회사는 결국 전 이걸로 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ODM 뭐 PB 얘기했는데 얘네는 ODM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PB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뭐 이마트 뭐 이런 데 뭐 홈플러스 하면 자기네들 똑같은 물건인데 메이커가 아니라 자기네 상표로 나가는 물건들 아실 거예요. 그걸 PB라 그러는데 그게 훨씬 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훨씬 싼데도 예를 들어서 그 메이커 건 10,000원이야. 근데 똑같은데 걔네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달고 있으면 8,000원이야. 그러면 우리 어때요? 우리 소비자들은 더 싼 거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는 쪽에서도 10,000원짜리 파는 것보다 8,000원짜리 자기네 PB 파는 게 이득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PB가 많이 팔리면 좋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PB에서 근데 이 OSP라는 회사가 결국 PB로 해서 나가려면 어때요? 자기네가 유명해져야 돼요? 안 유명해져야 돼요? 자기네가 유명해져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관심 갖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서 그 강아지 사료를 산다고 해. 근데 OSP라는 회사 사료야.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은님 같이 이 OSP가 워낙 이런 회사고 이런 회사야. 그래서 잘 아시겠어요? 그럼 OSP가 그냥 뭐 이거 뭐 사료 회사인가 보네. 이러겠어요. 어떻겠어요, 일반인은? 그냥 사료 회사로 알겠죠? 네. 그러면 사료 회사인데 어때요? 요즘은 개들이 강아지라든지 뭐 이 고양이들이 특히 강아지도 뭐 사람보다 대접 더 잘 받죠? 요즘. 그리고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강아지는 최고급을 준다며요, 요즘.
막 그런 문화라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뭐야? 싼 거 사주겠어요? 비싼 거 사주겠어요? 더 비싼 거 사주려고 해요. 근데 그럼 유기농이가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로얄 캐닌이라든지 기존에 유명한 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R 들어보셨으면 그런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강아지나 이런 거 안 키워도. 예, 뭐 로얄 캐닌이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기존에 유명한. 예, 그러면 그런 데 거하고 OSP라고 딱 있어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신뢰할까요? 일단은. 로얄 캐닌.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 벽을 어떻게 뚫어냈느냐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건 되게 궁금해요. 저도 좀 이거 지켜보고 싶은 회사예요. 왜냐? 얘네가 그 유기농으로 해서 굉장히 잘 파고드는데 근데 얘네는 ODM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가 OSP 이게 실은 얘네 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어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잘 되면 얘네는 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얘네 주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락업 물량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6개월 락업 다음 달에 풀리지 않아요? 맞죠? 얘네 며칠 날 상장했어? 상장이 얘네가 10월 14일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 12, 1, 2, 3, 4 맞네. 4월 16. 얘네 다음 달에 요번 달이네 이제. 얘 요번 달에 6개월 물량 마지막 풀리겠네. 그럼 당분간은 주가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패턴 아까 물어보셨는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좋은 패턴, 안 좋은 패턴은 얘는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일단 왜? 신규 상장하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무조건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에서 일단은 바닥이라기보다는 한번 저점 한번 찍고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보통 1차 저항을 어디까지 만나면 얘가 이 가격대 한 10,000원 선 근처에서까지는 워낙은 저항을 받은 건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지금 바로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턴을 돌려서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꽤 높아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한두 번 들어서 뭐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듣는 수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얘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6,000원 초반대 여기 깨면은 얘는 이 밑에 저점 깬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기어 올라간다. 이 가격 여기 얼마예요? 여기 한 8,000원, 9,000원대 이 가격 깨고 올라간다. 그럼 일단은 얘는 10,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단 신규 상장 패턴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덤으로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차트로 그냥 했는데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가가 2,800원 같은 데인데요. 사마네트웍스 뭐 특별히 호재로 산 거 아니라면 이거는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먹긴 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근데 굳이 이게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보는 데까지 가보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수익이 깡패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가보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10%인데 뭐 더 줄일 거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혀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가천대학교, 옛 경원대학교죠. 거기 글로벌 캠퍼스 안에 예술대학 2관이라고 있대요. 거기 예음홀이라고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거예요. 저도 강의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강의 중에 제가 직접 실전에서 어떤 부분들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팀 몇 가지 드리는 거 아마 제 강의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막 그런 얘기도 마지막에 하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필요한 분이시면 와서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그냥 서로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가는 그런 강의 하자고요. 오늘.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신세계입니다. 004170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5만 원 정도 되죠. 25만 원. 어차피 얘네들 같은 경우에 실적 좋은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실적 좋은 거.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는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유통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실적은 좋으니까이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유통주는 솔직히 실적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 요 정도에 갖고 계셔도 나중에 수익은 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이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종. 프론티어입니다. 0090입니다. 프론티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좀 전에 말했던 패턴 나오네요. 안 좋은 패턴이죠?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입니다. 안 좋은 패턴 내려가고 보세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에서 맞고 떨어져야 돼요, 워낙은.
근데 얘는 그것도 못 미쳤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걔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 얘 지금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격 여기 16,000원 있잖아요. 이 가격 깰지 안 깰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깨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 라인으로 이 가격 만약에 깰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은 50%인데 비중 확 줄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올라오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되게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삼목 에스포입니다. 018, 예. 310. 삼목 에스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분이 이런 경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반장님,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오르면 이게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오르긴 올랐지만 누가 봐도 이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요거밖에 안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애로 따진다면 얘는 5, 6배 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았다 안 뽑았다라고 그냥 단적으로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물어보는 분들한테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얘는 뽑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00원인데 얘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얘는 종목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매드팩토입니다. 23, 예. 5980. 예, 매드팩토인데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이거 주가 잘못하면, 예, 굉장히 빠져서, 야, 한번 속겠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겠죠. 예, 31,000원 매수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싸다고 생각해서 사셨을 텐데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예, 요거 같은 경우에 뭐 갖고 계시기, 글쎄요, 뭐 이거 10%밖에 안 되니까 갖고 계시다가 그냥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예, 28, 예, 694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스피드 상단 코너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할 거고요. 내가 안 좋게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좋아. 그럼 그냥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스피드 상담 쪽으로는 제 생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이 전 개인적으로 좋게 봐. 그래도 차트상 안 좋으면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요거 매수가가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20%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홀딩 해봐도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엄청 멋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만 더 홀딩하는 쪽으로 해봐도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우수했습니다. 예. 066, 예, 590, 예, 우수했습니다요.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현재 40% 2,95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올라오면은, 예, 3,700원, 500원 선 여기에서는 그냥 이익 실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 예, 비중 확 줄이시면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딥노이드입니다. 31, 예, 5640 딥노이드인데요. 예, 딥노이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현재 얼마예요? 14,000원 3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맞고 떨어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죠. 차트의 모양으로도.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봐서 웬만해서는 여기 어디에서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예, 그냥 봐가지고 여기 어디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다음 종목. 아이템 반도체입니다. 084, 예, 850인데요. 아이템 반도체.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차트상 보면, 예, 지금 굉장히 잠자고 있는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지금 돌려 세울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은 3만원 근처면은, 이거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잖아요. 그죠? 부담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좀 가져가 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너무 목표가 높게 잡지 말고요. 그냥 수익 조금만 나면은 털고 나오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예, 분당을 이따 가는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저는 오늘 편한 컨셉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편하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잘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이 닥치기 전에는 위험이 닥칠 거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랬으니까 그 개인들하고 뭐 뉴스에서도 맨날 뻑하면 저녁 뉴스에 나오고 그럴 만큼 대단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당했을까요? 죄송한데 그 물린 사람들 다 주식 진짜 우리 개미 투자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자기가 머리 어디에 숨기고 있다고 몸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